자, 안녕하십니까. 3부에, 원래 3부가 종합토론인데, 종합토론만 하기 좀 서운해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챗봇 개발 윤리하고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부의 논의는, 어, 이 종합토론에 초점이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라고 그럴까, 종합토론을 위한 실마리 정도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인공지능 챗봇 개발자와 윤리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의 윤리 이렇게 하다가 개발사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루다 사건이 지금 이미 앞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실제로 인터뷰도 하고 또 그동안의 과정들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말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더 뭐라고 그럴까 충격적으로 와서 닿았던 이유는 2016년에 K가 등장하면서 혐오 발언과 이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4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뭐가 더 나갔을까?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은 아닐까 하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이 더욱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하고요. 아까 최영광 선생님이 일부 발표에서 드린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이루다를 개발한 분들은 이루다를 이용자들이 이루다를 뭐라고 그럴까 악용했다. 나쁜 방식으로 했다. 그리고 성희롱 또한 예상돼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가지 그 주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상을 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용자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정성훈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다른 기존의 챗봇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저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충분하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2021년 되면서 정부에서는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스타트업들의 열악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이 스타트업들이 출발에서부터 윤리적 고민들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경종을 우리가 울려야 할 것이고 이 윤리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투명한 챗봇들이 등장함으로써 그것은 챗봇 자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를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 문제를 단순히 기술을 방해하는, 기술의 발전을 방해하는 혹은 이 벤처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흥미롭게도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이 K 사건 그다음에 이 알파고가 있은 이후로 전 세계에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 미국, 독일 할 것 없이 수많은 윤리 가이드라인 혹은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지난
2020년 12월 달에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서울대학교에 있는 사피 인덱스에서 이 데이터들을 아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 어머로 양으로 참석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혹은 이 디지털 기술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규정들을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국내에 이 가이드라인들이 매우 추상적이다 하는 말씀들을 나오니까 이 가이드라인들을 아주 구체화시켜 놓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윤리협회 혹은 인공지능 윤리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것인데요. 아마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의 개발자 윤리와 그 다음에 소비자 윤리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무려 개발자 윤리를 18개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윤리를 3개로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아마도 구체적인 항목들을 보신다면은 그 구체적 항목들 하나하나들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공을 들여 가지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발자 윤리에서 21조에 인공지능 개발자는 강화된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사실은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뭔가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해석의 여지들이 있으면서 이 규정들이 법 조문도 아니고 그러면서 추상적이고 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규정들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난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이 규정들이 다음과 같은 4가지 관점에서 수많은 규정들이 나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 협회에서 나온 것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외국 그 다음에 기존의 또 인공지능 윤리 협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협회에서 나온 규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런 규정들이 인공지능 개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분하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 2020년에 나온 The Ethics of AI Ethics, 그 AI Ethics의 AI 윤리의 윤리를 묻겠다고 하는 아주 야심적인 설베이 논문에서 인공지능 개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가이드라인이 뭔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참 난감하죠. 그런 설베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두 번째로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연결됩니다만은 이런 이 윤리 규정들이 설령 개발자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 얼마만큼 활용 가능한가, 즉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 실무에 있는 분들에게는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하겠는데 이 규정들이 특히 윤리 규정들은 아마도 다른 과학적 규정들과 달리 기술적 규정들과 달리 윤리 규정들은 근본적으로 해석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런 윤리 규정들을 왜 지켜야 되는지 개발자들에게 도덕적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 네 번째로는 아마도 이런 인공지능 윤리 규정들을 만드신 분들은 의사들도 윤리 규정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윤리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당히 이 윤리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전문직의 어떤
영예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공지능 개발 현장에 있는 분들의 평균 이 근무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과 같은 경우와는 달리 이분들이 무슨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신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어떤 인테그리티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이 윤리 가이드라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들이 있다. 그러니까 윤리 규정으로서의 이러한 네 가지 한계 때문에 오히려 윤리 규정을 법률과 유사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윤리를 법에 종속시키고 그래서 윤리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훼손시키면서 윤리의 어떤 활력들을 훼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결과로 사람들은 이런저런 우리 윤리 규정이 있다. 이런 윤리 규정들을 검토를 했다 함으로써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현장에서 윤리 규정들이 악용되지는 않는가 하는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 규정들에 대한 단순한 제정보다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윤리 규정들을 단순하게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윤리 규정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윤리적 고민들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이루다 사건 관련해 가지고 5월 13일 이루다 관련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세 가지를 윤리교육을 강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제별 체크리스트들을 훨씬 더 구체화시키겠다. 세 번째로 윤리정책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윤리교육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한편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개발자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는 많은 논쟁들이 있을 터이지만은 오히려 저는 세 번째 윤리정책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개발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고민들을 이렇게 정부와 혹은 시민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이 고민들이 개발의 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루다 사건에 대해서 현재 앞부분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을 1억 가까운 과징금을 물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5월 말까지 또 이 자율점검표를 발표하겠다고 했고 뿐만이 아니라 이 자율점검표와 더불어서 이 자문기구들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윤리 규범들을 인공지능의 윤리를 강화하는 작은 출발점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더해서 반드시 개발자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과정에서 윤리들이 조금은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 개발자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 학계, 또 정부, 부서의 공동의 참여, 이 참여를 통해서 서로가 의견하는 과정을 저는 역동적인 반성적 평형 혹은 광의의 반성적 평형 이렇게 이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해석의 소지는 많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유, 평등, 연대 혹은 관용 이와 같은 가치들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단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가이드라인을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자들이 논쟁하고 서로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법들이 이 최근에 특히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바이어스 문제,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많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단순하게 규칙을 준수하는 것 혹은 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는 어떤 윤리적인 고민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구체적으로 윤리 규범이 옳다 그러다 어떤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광의의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아가는 노력들을 함께 하자는 말씀으로서 일단 이 종합 토론을 위한 일종의 뭐랄까 발제의 말씀을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아마 제 말씀이 많은 논쟁의 소지들을 안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람직한 윤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1부, 2부 그동안에 선생님들의 그 귀한 발표를 들으시면서 충분하게 토론이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뭐 질문 혹은 토론거리를 주셔도 좋고 또 이번 계기를 거쳐서 앞으로 챗봇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함께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들의 질문 혹은 뭐 코멘트 등등 편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막 그 채팅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정원상 선생님 의견에 대해서는 잠시만 기다리고요. 이충호 선생님 질문 일단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아주 잘 들립니다. 아, 예. 전 상명대에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청호입니다. 그 정원석 교수님께서 좀 말씀 중에 언급을 직접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저도 뭔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주 좋은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같이 함께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저희 협회나 아니면 그 작년에 이제 발표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입장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뭐 아시다시피 무수히 많은 정말 윤리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나왔고 수백 가지가 넘는 그런 개수로 따지면 그런 가이드라인 중에서 저희가 일단은 30개 정도의 20몇 개 정도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추려서 그 중에 공통된 내용과 그리고 저희 한국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내용들을 추려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작성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물론 일단 접근 방식 자체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윤리 가이드라인 하는 것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을 만큼 좀 구체적이지 않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탑다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최대한 이것은 그 레벨링 다운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요.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 아니면 교육적인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이 차후에 이제 지금도 개발되고 있고 차후에 계속 개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윤리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아니면 해석의 여지라든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적절한 어떤 수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지고 구체적으로 개발자나 아니면 소비자가 각 주체가 이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방향으로 이제 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언급을 하셔가지고 강한 윤리적인, 제가 문구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강한 윤리적인 의식을 개발자가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의 문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문구와 관련해서는 어, 모든 사람들이 윤리학을 전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윤리학과 관련된 어떤 개념을 아니면 의식 고치를 일반 개발자나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구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스프라로 갤러리라는 그런 초과 의무적인 측면을 담고 싶어가지고 그런 측면을 이제 넣었고, 물론 강한 법적인 그런 효력은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개발자도 사람들도 인공지능 기술을 대할 때 강한 윤리의식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에서 그런 문구에 직감적으로 아마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고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토론을 위해서 좋은 소재를 말씀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도 많이 배우는 오늘 시간이 되었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청호 선생님 들어주셔가지고, 그리고 좋은 말씀 주시고, 또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가지고 되게 뭐라고 그럴까, 너무 거친 그 부분을 잘 이, 양해해 주셔가지고 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이청호 선생님하고 우리 인공지능윤리협회, 인공윤리학회랑 또 포스트 휴먼학회가 많이 뭐 공동 연구를 하고,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하나의 집단이, 어떤 하나의 연구단이 독점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학계와 개발자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공동의 협력들에 모아지고, 또 그것이 끊임없이,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바로 광의의 반성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니까는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공지능윤리협회에서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작은 출발점을 만들어 주셨다. 이 작은 출발점이, 그러니까 이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마치 법 규정처럼 다가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부분에 우려가 분명히 있고, 또 이 교수님께서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루다라고 하는 아주 이런 구체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발전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같이 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정원장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간단히 드릴 수 없는 문제군요. 다시 보니. 그래서 사실 이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사회는 변화하는 것이고, 사회적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죠. 그 갈등의 양상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관들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정성훈 선생님 발표에서 누차 근대적 성찰들에 대해 가지고 낭만적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근대를 거치면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굉장히 큰 이, 이, 이 공유하는 것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가령 그런 어떤
적어도 지금도 아까 이천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간 중심주의적인 윤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하나의 마치 그 어떤 합의점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전쯤에 환경윤리가 그다음에 생태윤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인간중심주의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편협하고 피터 싱어의 표현을 빌리면 종차별주의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이야기될 때 이야기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이 더 확장될 때 그렇게 영역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고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조금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하나의 원칙으로 마치 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인 하나의 원칙을 딱 놓고 이것을 기계적으로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윤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윤리를 비윤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 상황에서 무엇을 다르게 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같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이 성찰의 더듬이를 끊임없이 뭐랄까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이것이 어떤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 가지고도 큰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또 질문 뭐 오늘 제 발표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있었던 그 발표에 대해서도 좋고 또한 그 이외에도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서 이루다와 관련해서 저들이 다루지 못했지만 혹시 이런 것들은 왜 안 다루냐 하고 좋은 조언의 말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윤성 교수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포스트 휴먼 학회 출판이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AI 바이어스 최적화 융합 연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영미학과 윤미선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따로 발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서 아쉬웠는데 정성훈 선생님께서 워낙 뛰어난 연구와 발표를 해주셔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많은 부분을 전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일종의 첨언입니다. 뭐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 4월에 이 한국 데이터법 정책학회에서 이 이루다 사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는 이 웨비나를 열어서 거기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은 언론에 저희 이루다 사태 직후에 언론에서 많은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 이후에 약간 종합적으로 이 사태를 돌아보는 것으로 상당히 처음으로 종합적인 모임인 것 같아서 참여를 했는데요. 참여해 주신 분들이 아무래도 주최 측의 특징 때문에 법률 관련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스타트업의 대표 되신 연합회 대표 되시는 분들이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실제로 이 법 관련해서 개정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무자들이 이제 관련이 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학회 제목 자체는 이제 데이터 법에 대해서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AI 윤리도 다루겠다 이렇게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그날 느낀 것은 아까 오유환 선생님께서 말씀드려 주셨지만 굉장한 온도차가 있다. 이번 이루다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희 이제 이렇게 인문학과 연계된 다른 이 융합연구단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 사실에 약간 충격을 받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 자체를 기본적으로 이 한국이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한글을 활용한 그 AI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뭔가 아직 미숙하고 고답한 사회적인 그 입장이 이거를 가로막는 그런 그 상당히 퇴보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법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과연 개인정보법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세부적인 논의를 하시고, 사실 그런 세부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목과는 다르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낄 때는 이것은 지금 논의가 굉장히 편협하다.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더구나 그 입장에서 AI 윤리 얘기를 연장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정말 그런 인식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연구단은 사실 윤리 자체의 연구단이라기보다는 이 인문학적으로 또 다른 전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연구 성과들이 뭐 법에도 기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저희 인간에 대해서 통찰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더 기초적이고 이제 간접적인 기여를 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저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좀 강력하게 저는 문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규제를 한다거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뭔가 훨씬 더 방향성이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루다는 닿게 만들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아까 오유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주체별로의 갈등은 실제로는 오히려 더 지금 격화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개발자들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앞으로 이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이거를 그 생산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 조심스럽기도 하고 잘 대화를 이끌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말씀이 정원섭 선생님 잘 정리해 주셨지만요. 어떤 그러니까 규칙을 부과한다, 이게 제한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기술이 성공하려면 그것은 그 인간의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인간에게 아까 우리 정성훈 선생님 발표해 주신 것처럼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기술이라는 그거는 절대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성공할 수 없다. 그 자체를 이제 모두가 공유하는 그걸 목표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게 윤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정성 선생님 뭐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뭐 그 제가 정성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또 윤미선 선생님 하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 연구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의견이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보셨다시피 우리 정성호 선생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은 이 완전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비해 가지고 이 저처럼 조금은 더 이렇게 분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윤리학자면서 분방하다고 하면은 많이 좀 이 받아들이시기가 부담스러우실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라 그럴까 우리 사회 안에 이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가치의 다원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애를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연애를 통해서 완벽한 인간적인 소통을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또 그냥 일시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
외로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촉발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서 한편으로는 한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존중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우리가 개인의 자유가 존중돼야 되지만은 미리 잘 정리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그것이 심리적이건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그러면서 어떤 것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윤리적 바탕이 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기준들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를테면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연애의 어떤 그 이상적인 연애를 찾아가도록 오히려 우리는 더 관용하고 존중해줘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관용의 가치를 높이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이 사회 안에서 관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anything goes, 뭐든지 맡겨도 된다는 식의 위험한 발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선을 쳐주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편향성이라는 이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고민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어느 더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내려가서는 안 되는 사회적인 어떤 바텀 라인이라고 할 것이 뭔가인가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고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스트 휴먼 학회 안에서도 그렇고 저들 연구단 안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연구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윤리관들이 조금씩 더 진보하고 그것이 바로 인문학적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분들 혹시 윤 교수님 뭐 보완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완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렇죠. 지금 오늘 학술대회 이전에 이미 이제 저희 융합연구단 내에서 저희들끼리의 어떤 집담회, 그다음에 그 세부적인 기술 사항에 대해서 서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서로 이제 계몽을 해가면서 좀 더 많은 그 이해도를 높이고 또 입장도 서로의 차이를 확인해가면서 그러면서 최소한의 공통적인 파악 혹은 입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미 이제 모색을 한 상태인데요. 이제 오늘 저희가 그 이미 거쳤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조금 강조가 되지 않은 점이 아무래도 제가 좀 발표를 하게 됐으면은 더 돋보였을 수도 있는데 역시 이제 이루다 문제가 그 젠더 이슈와 직접 그 관련이 된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히 챗봇은 그 젠더 갈등 혹은 젠더 차별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고 또 성희롱을 뿐만이 아니라 이 관련돼서 모든 혐오 발언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젊은 개발자 집단들이든가 지금 이루다를 활용했던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AI인데 인간이 아니라 AI인데 내가 AI를 대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자유가 아니냐. 이제 이게 바로 그 자유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했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정성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회를 반영한 그 바이어스다라고 환원해 버리면 문제가 되고 잘못 만든 거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에 있는 문제를 그게 격발시키는 거죠. 잘못 만들었을 때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야 되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도 결론은 가지고 있는데 이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잘못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미 언어 활동이니까 또 하나의 사회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언어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상을 대하면서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것은 오해다. 이러한 인식이 더욱 더 강조돼서 널리 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을 재생산하는 거니까 사실 이 남학생들 제가 남학생이라고 말을 하면 이 낙지를 붙이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루다를 왜 하필 처음에 아까 이미 지적됐지만 강조는 안 됐는데 20대 하필이면 20살
여대생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죠. 락을 대상으로 그 이루다 인격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인간과 다르게 대해도 좋다. 혹은 이게 이제 잘못 이야기가 또 되면 인공지능도 하나의 인격이고 우리가 다 인간답게 대해야 돼라고 또 막연한 어떤 휴머니즘의 확대로서의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또 가는 오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개입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과 방금 우리 정원섭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로서 이 언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활동이고 그것이 쓰는 사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재생산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조금 더 강조되고 또 널리 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요한 쌤 발표에서도 나왔고 또 정성호 쌤 발표, 최영광 쌤 발표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이루다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이용자들이 이루다를 성희롱한 것까지 그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사회적 비난을 본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러나 본인들 스스로가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렇게 제2의 어떤 파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면은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비난을 피해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이루다 개발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그만큼 평가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이제 윤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또 법률적으로 따져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벤처들이 지금 야심차게 뭔가 일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용기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벤처들이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해야 되는 정말 그 2중, 3중의 과제들을 우리가 함께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지금 아마 그래요. 한두 분 정도 질문 한 분 더 기다려 볼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시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무려 아주 장시간 동안 토론들을 진행했는데 발표와 토론들을 진행했는데 이번 학술대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루다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생각해야 될 인공지능 윤리 편향성과 관련된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포스트 휴먼학회와 경남대학교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 연구단이 긴급히 학술대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선생님들 발표하신 내용과 토론하신 내용들은 저들이 적절히 편집을 하여 보시기에 적절하도록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공지를 하고 포스트 휴먼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청호 인공지능 윤리학회 회장님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저들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에 또 인공지능의 편향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 개발자들, 또 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보다 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학술대회를 이렇게 그래요? 지금 잠시만요. 제가
아이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더니만 우리 오 교수님이 네, 좋습니다. 원장 선생님 저기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는 도중에 이렇게 시간을 지연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세미나 쭉 들으면서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하나 좀 새롭게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이루다가 맨 처음 기획되었을 때 주 타겟이 여성 사용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성향 제품이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성훈 교수님의 그런 지적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처음부터 이 16단계 혹은 20단계의 그 친밀도 설정이 여성과 여성 사이의 우정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한 것이 주요 기획이었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저의 추측이고요. 그렇다면 여성과 여성 사이의 그 단계를 쌓아가는 게 그 남성과 남성 사이의 그런 친밀 관계를 쌓아가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뭐 묘사되거나 우리가 되게 보다 뭐 복합적이거나 복잡하거나 정교하다고 되게 이제 상정을 하는데, 그 남남 관계와 여여 관계.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잘 안 다뤄지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두 그룹의 여성 주체가, 그래서 지금 뭐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이 이루다 전체에서 두 그룹의 여성 주체의 어떤 서사 내지는 그 주체로 늘어난 논의가 빠진 것 같은데, 그 이루다 스캐터랩의 AI 그 퍼스널리티 를 만드는 분들은 모두 여성분이었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는 자꾸 잘 안 다뤄지거나 다른 이야기에 잘 엮여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물론 남초 집단인 개발자 사회에 문제가 분명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분명 여성이 여러 집단인 그 디자이너 그룹, 그 AI 디자이너 그룹이 있고, 이들이 뭔가 되게 아마 남성보다는 조금 더 그런 사회적인 차별이나 편향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도 민감했을 것 같은데, 분명 이 사람들이, 여성 기획자들이 한 노력이 있었을 거고, 왜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상치 못했던 남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그런 아주 러프한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여성 기획자들이 차별이나 편향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선제적인 것을 했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는 여성 사용자들이, 이것은 여성 사용자들이 여성과 관계를 맺는 챗봇이로군, 이거를 인지하고 그걸 어떻게 즐겼는지, 혹은 빠져들었는지, 혹은 그걸 여성이 여성 챗봇을 어떻게 어뷰즈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것이고, 만약에 여성이 여성 챗봇을 즐기고 어뷰즈했다면 이거는 여성 기획자들의 기획이 맞아 떨어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점에서는 성공적인 챗봇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여성 주체의 서사가 지금 이루다 전체 논의에서는 잘 안 맞아 떨어지는, 이것이 저는 좀 오늘 발표를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약간 의아해진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영 선생님께서 아주 뭐라 그럴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대표하고 실제로 인터뷰를 했던 신영택 선생님이 먼저 간단하게 코멘트 해 주시고, 그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윤미성 교수님께서 보완 말씀해 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택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기획자로 이제 20년 다니다가 지금 이제 단국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신영택입니다. 실제 인터뷰에서 이제 기획 팀장 하셨던 여성분들이 실제 친밀도 시스템이 원래 의도는 뭐 보통 일반적인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이루다랑 좀 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라는 의도가 있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다의 퍼소나를 구성할 때도 이제 여성끼리의 대화에 이제 좀 더 맞게끔 이제 퍼소나를 구성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의도 자체는 어쨌든 여성끼리 어떤 우정에 가까운 그런 친밀도를 기획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성훈 교수님께서 했던 비판의 유효성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그 기획 의도에 맞게끔 그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려면은 이제 여성끼리 어떤 대화를 학습 데이터로 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죠. 이제 실제 학습 데이터는 이제 남녀끼리의 어떤 그 내밀한 대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그 맥락에서 이제 잘못된 시프트가 일어난 것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윤 교수님. 네, 그 신영택 선생님께서 직접 그 인터뷰 하셨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상황 분석할 때 그 의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최초의 문제가 돼서 이 김종윤 대표가 이 처음으로 그 핑퐁 본인의 블로그란에 이 논란에 관한 Q&A라고 올렸을 때요. 만약에 여기에 이 프로그램이 애초에 그 챗봇이 애초에 여성향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이후에 인터뷰상에서 이 개발 그 기획자들이 이제 여성이니까 이게 원래 그 여성 간의 우정을 모델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뭐랄까, 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그것대로 구현이 안 되는 문제가 남는데, 근데 저는 어느 정도까지 조금은 더 강하게 의심을 던지냐면, 인터뷰 때 한 이야기는 상당히 각색이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연예과학을 가져다가 이 데이터를 그 트레이닝 데이터로 써가지고 만들어지는 챗봇이 여성 간의 그 친밀도를 증가하는데 도움이 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점을 강조했냐면, 김종윤 그 대표는 그날 한 그 Q&A, 그날 이제 문제가 되는 1월 달에 올린 그 블로그 내용을 보면은 성별에 상관없다. 그러니까 챗봇을 어뷰스하는 것은 성별에 상관없다. 그러니까 성희롱을 예상했느냐? 그러니까 예상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AI니까 쓰는 사람이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예상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성별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처음에 남성 챗봇을 만들 생각도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남자 이루다, 그것도 똑같이 이름은 이루다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이루다도 우리가 만들 거지만 여자 이루다를 그냥 먼저 만든 것뿐이다. 그리고 그거는 우연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기획 자체가 여성 사이의 우정 친밀도가 더 기획 의도였다라는 말 자체의 신빙성이 저는 상당히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제조물 책임법이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가 그 제품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자동차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소유자가 튜닝을 심각하지 않는 한 자동차 결함이 생기면 근본적으로는 이 제조자에게 많은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지난 산업사회의 일반적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윤리, 인공지능 논의에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제조자의 의도와 달리 기계학습을 통해서 혹은 관련된 다른 그 이용자들의 참여로 인해서 처음 제조자의 의도대로 굴러가는 것만은 아닐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윤리 문제에 대해서 혹은 책임의 문제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 이루다 문제에서 이럴테면은 개발했던 스케틀랩의 책임이 여기에 이용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책임이 완벽하게 스케틀랩에다가만 귀속시키는 것도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각자의 책임들을 적절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현행법적인 수준, 현행법의 논의를 벗어날 수 있을 때, 즉 현행법을 오히려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윤리적 성찰을 통해서 그때 정말로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윤리적 기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행법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시장의 논리에만 딱 우리가 편하게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하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한참 문제되었을 때 미국의 로렌스 레식이라고 하는 법학자이자 윤리학자는 인터넷 내용물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법률, 코드, 기술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시장의 논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이 세 가지의 가장 밑바탕에는 오히려 노험이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 새롭게 또 인공지능 이 기술하고 관련해 가지고도요. 지금 이 스케틀랩이라든지 이런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은 시장에서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현행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현행법적인 저촉 사항이 없다면은 뭐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방식으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저는 법률적인 해결 방식, 기술적인 해결 방식, 또 시장에서 성공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들을 전체로 아울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사회적 규범들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우리 학회에 참여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저도 이제 포스트 휴먼 학회와 우리 이 경남대학교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 연구단은 올 가을 정기학술대회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들에게 좋은 말씀 또 연구의 방향들에 대해서 좋은 지원들을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